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강보합권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핫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염승환 LS증권 이사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SK텔레콤 이 이슈는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지금 5%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해킹 사고 여파의 급락이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2,637만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네. 칩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떠올려보면 상장사들 대표적으로 LG U+도 그랬고 KT도 그랬고 하나손해보험 그랬고 인터파크, GS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이슈가 있었어요. 때 워낙 개별 이슈마다 좀 주가가 떨어졌다가 급락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그 수준은 좀 달라서요.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 가장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SK텔레콤한테는 굉장한 좀 위기일 수는 있죠. 이제 네. 고객 수가 워낙 또 많은 국내 1등 업체인데 여기에 또 사이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도 좀 당연히 타격이 좀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일단 그냥 우리가 비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도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한번 좀 검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유심칩 가격이 뭐 싼 거는 한 5,000원에서 이 NFC 기능이 들어간 건 8,000원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데 그냥 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냥 8,000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한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00억 되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 이제 이익 훼손이 나오는 거고, 네. 당기순이익이 1조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1조 아니까 한 14% 정도. 예, 그러니까 비용 손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익을 그만큼 이제 깎아먹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구조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손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번에 좀 처리할 거고, 또 기존에 또 SK텔레콤이 분명히 재고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유심칩 같은 경우 또 대량 구매를 하면 어쨌든 이 돈이라는 게 무조건 다 거기에 8,000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영업이익의 10% 정도는 좀 훼손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오늘 주가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악영향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편은 아니지만 당분간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KT나 LG 플러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고객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고객층을 좀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의 덩치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회사가 정말 이제 휘청해서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돈 문제보다는요, 결국 이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그렇죠. 또 예. 이거를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유심칩은 다 무료로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소송이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고객들이 또 자기가 또 중요한 어떤 정보들이 만약에 해킹됐을 때 그런 것들에 이제 소송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몇 달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폭락한다 이거보다 좀 답답한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당분간은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통신사인데 이제 보안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네. 그러면서 기업 이미지 실추, 그리고 이게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도 바쁜데 이제 유심칩 언제 바뀌러 가느냐, 네, 저도 이게 참 걱정인데. 일단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유심칩만 봤을 때는 한 2천억 원 네.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기업을 엄청 휘청거리게 할 만한 액수는 아니어서 결국 이미지, 이거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의 그 흐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이제 5% 하락하면서 55,0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 나올 때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안 났잖아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작은 코스닥은 하락 전환됐지만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관세 뚜렷할 만한 이제 방향성이 좀 제시되기 이전에 그냥 좀 밋밋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관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관세는 뭐 여기서 더 악재가 되긴 좀 어렵고요. 사실 네.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관세 전쟁 치약이 지났고 특히 지금 이제 협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7월 3일까지죠. 제가 날짜는 그 날짜로 아는데 그때까지 90일 유예됐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이제 서로 간에 뭐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지니까 뭐 기대했다 실망했다 하는 좀 반응들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이제 전쟁보단 관세율을 어떻게 낮출 거냐 여기에 초점이 계속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지금 위가 열릴 거냐 위를 열려면 관세가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 관세 정책 자체가 트럼프가 후퇴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도 좀 막혀 있다. 그래서 증시 보시면 2,600을 넘기는 좀 어렵고 2,500 이하에선 되게 또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 안에서 주가가 만약에 지수가 갇혀 있으면 당분간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분간 시장을 좀 안 보겠죠. 네. 안 보고 어떤 기업들이 좀 괜찮을까 개별적으로 좀 안 좋은 건 팔고 너무 오른 거 이익 실현하고 또 못 오른 거 중에서 순환매 오늘 보면 그 지난주에 이제 호텔신라가 좋은 실적 발표하니까 오늘 바로 급등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겠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다, 편하다 이거보다도 한국은 크게 빠질 이유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워낙 네. 밑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목 장세 흐름이 뭐 5월 중순까지는 저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기 뭐 이런 무역 관련해서 이슈 나와서 그런데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도 뭐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이러면서 사실 미국은 지금 1대1로 압박을 하면서 주요국들의 그 통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뭐치 다를까요? 근데 이제 네.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중국한테 요구를 해서 위안화를 크게 절상하고 그래서 뭐 마로 제2의 그러니까 뭐 마로라고 합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택 이름을 딴 건데 근데 그 가능성은 이번에 제가 좀 느낀 게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세 전쟁 이후에 좀 이 상황을 보니까 중국이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한테 정말 아주 고자세로 나가버렸고 네. 그게 통해버렸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물러나고 있잖아요. 예, 후퇴하고 예. 있죠. 애플 아이폰도 관세 면제해버렸고. 그때 전화 먼저 안 하는. 예, 트럼프 맞습니다. 일기 행정부 때도 그랬다면서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좋을 건 없어요. 당연히 미중 전쟁에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지금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게 미국이죠. 특히 미국의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공장이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급망을 이렇게 깨버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으면 미국 기업들하고 미국 소비자예요. 네. 일단 가장 큰 타격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좌시할 수 없어서 최근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앞에 내세워서 좀 달래주고 있잖아요.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폐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지금 모를 리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마로라고 합의하자. 좀 이 환율, 그러니까 이 위안화 올리자. 이런 걸 요청을 했을 때 중국이 과연 그걸 받아줄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어느 정도 환율은 절상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위안화를.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맞기 때문에 그동안 달러가 또 강했고 근데 이거를 그냥 강압적으로 중국이 요청한다고 받아줄 가능성은 저는 그럼요.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트럼프 스스로가 달러 약세를 그냥 만들어 버렸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참 네. 그게 미국 입장에서 안 좋긴 한데 네.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냥 달러가 자동으로 급락해 버렸어요. 그 확고하던 달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달러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달러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0%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환율을 그러니까 이 달러화를 더 떨어뜨리려고 다른 나라에 압력을 넣어서 야 너네 빨리 올려라. 이렇게 하면 달러는 더 푹 나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정책을 하기엔 타이밍상 지금 또 너무 빨라요. 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의 통화를 절상시켜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무역 적자를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는 건데 뭐 본의 아니게든 어쨌든 네. 좀 달러 약세 흐름 더 낮출 가능성은 뭐 제한적이다라는 네, 지금 부분에서 당장은 플라자 좀 합의까지는 뭐 치닫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기준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잣대로 할 만한 그런 물가 지수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다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예. 3월 물가니까 예. 이게 관세 영향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물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지표가 뭐 물론 좀 낮게 나오면 좋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아마 미국 연준의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에서 제가 이제 딱 읽어보니까 눈에 들어온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걸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럼 어떡할 거냐? 가격을 올려버리겠대요. 네. 그러면 관세 때문이죠. 예, 예. 비용 압박. 왜냐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입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보통 미국에 들어갈 때 수입업자가 일단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미국 회사가 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거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만회하려면 이 물건 넘길 때 비싸게 넘겨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손해를 보죠? 당연히 그 미국 소비자가 피해 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줄게 되고 어쨌든 또 공급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시작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닌데 좀 우려가 되고 또 미시건대에서 지난주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됐죠. 1년 후에 어떨 것 같냐 물가가. 근데 6.5%까지 오를 것 같다. 정말 1981년 이후 최고치가 나왔어요. 이건 사람들의 기대 심리예요. 물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다가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예, 올려달라. 나 지금 소득 줄 것 같다. 네. 안 올리면. 이 물가 이렇게 튀는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됐는데 예, 월급 안 올려준- 올리면 예. 깎인 거랑 맞습니다. 다름없으니까. 그럼 기업들은 이것도 비용 압박이거든요. 예. 그러면 또 올려야 돼요. 가격을. 정가시켜야 돼요. 그냥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혹시라도 관세 정책이 뒤로 안 물러나고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꾸 오르잖아요. 금리 인상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CE 지표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는 관세부가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제 또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히 좀 5월, 6월에 계속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실적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M7 기업들 예전만큼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실적 네. 발표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점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실적 발표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예.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알파벳이 지난주에 실적 잘 나왔는데 AI 지출 유지한다. 이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은 AI 쪽에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아마존 우리가 확인할 거는 AI 지출 그동안 약속했던 걸 유지할지. 예.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한 회사가 꺾어버리면 주가가 한번 휘청일 수가 있어요. 예. 진짜 이 AI 지출이 이제 줄어드나 보다.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좀 반응이 나와서 나스닥이 또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 세 개 회사의 AI 지출 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보니까 대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플과 아마존은 또 관세 영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중국과 영향이 있죠. 특히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지금 아이폰 미국에 이제 중국에 수입할 때 물론 145는 아닌데요. 이 펜타닐 관세 20%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공급망을 어떻게 돌릴 건지 요걸 좀 물어볼 것 같고요. 또 아마존도 중국에서 저가 제품 많이 수입하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은 또 특히 관세 영향을 지금 어떻게 극복할 건지 예. 어느 정도 영향 받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전망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리해 가지고 한번 바라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도 최근 이슈가 많이 된 종목들 실적 발표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하이브, 하나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어디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사실은 이제 4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날 확정 실적 발표하는데 많은 분들이 숫자는 다 아니까 이제 결국은 반도체 경기 어떻게 될 것 같냐, 관세 영향 그리고 또 계속 물어보겠죠. 엔비디아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파운드리 사업부 언제쯤 돈 벌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텐데 그게 지금은 좀 멀리 있더라도 1분기가 만약에 좀 최악이면 주가는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하나오션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즘에 하나그룹이 워낙 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근데 중요한 게 조선도 지난주에 좋았고 오늘도 좋은 게
이 실적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도 마찬가지죠. 유중 충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극복해서 신고가가 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여기가 끝이면 주가 빠집니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는 실적이 나온다면 이제 전망이 나온다면 더 높은 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고 어쨌든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가 지금 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내준 건 맞거든요. 근데 이들이 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민선님께서도 딱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나오는데 네. 네, 잠정 실적지는 아마 아실 거고 사실 뭐 반도체나 가전 부분도 다 경쟁사에 추월당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주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요. 네. 근데 뭐 주가는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증시랑 거의 똑같아요. 삼성과 코스피는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아래는 너무 단단하다. 그러니까 밑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이게 고민이죠. 삼성을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삼성을 지금 사면 안전은 해요. 안전할 네, 것 같은데 기회비용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게 거, 좋은 게 보이는데 네, 이 선택입니다. 네. 몇 달을 어차피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모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지금 삼성 살 바엔 더 좋은 게 많은데 저평가되고 그럼 굳이 여기서 기회비용을 내가 왜 날리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건 선택의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이 스스로 좀 풀어야 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 실적이 하반기에도 좀 개선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하고 엔비디아 공급 있잖아요. 요게 명확하게 그림이 사실 나오면 내일 모레 주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확정 실적 좀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0일 기점으로 그걸 보고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워낙 이제 조기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 결정이 날 거고 내수주 괜찮을까? 왜냐하면 최근 보면은 정책 수혜주가 막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서요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저도 이제 이거를 생각했던 게 이제 한 2달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그림인데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대부분 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뭐죠? 늦어요 또.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선 좀 한 타임 늦을 수밖에 네. 오늘 건설주 또 급등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약간 타이밍은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내내 좀 분위기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추경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지금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고 12.2조는 정말 부족하고요. 최소 30조 이상의 추경이 나와야 된다.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유통과 건설주 당연히 또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내수주 또 관세 영향 전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선 나중에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4월 다 갔잖아요. 예, 5월 투자전략 어떻게 저희 방향성을 잡고 해보면 유리할까요? 근데 이거예요. 사람들이 제2의 조선주 뭐가 있나 이제 네. 이걸 또 계속 네, 고민하실 네, 때는 네. 조선주의 그거 공통점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 원하는 업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체 불가능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관세 영향이 없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전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그중에 이제 위탁 생산 CDMO 예. 이쪽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한령 해제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엔터 드라마 뭐 네, 게임 있잖아요. 콘텐츠, 예. 그런 쪽도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한 이슈들 뭐 예정된 거 그리고 고민이신 거 거의 해결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염승아 LS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